중년의 고독,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들까? 어린 시절 우리는 친구가 곧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함께 어울리고 웃고 떠들며 성장해왔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오랜 교육기간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며 수많은 관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나이 들어갈수록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설명하는 이유로는 직장과 가정, 사회적 책임의 증가, 가치관과 성격의 고착화 등 다양한 요인이 거론됩니다. 뉴욕타임스의 알렉스 윌리엄스가 말했듯이 30대 이후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한창 탐구하던 시절이 지나가고 끝이 없어 보이는 길고 긴 하루를 보내기 시작한다고 할 정도로 점점 책임감과 일상 루틴에 갇힌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언젠가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희망을 막연히 품고 있으면서도 정작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는 노력은 미뤄지곤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10대나 20대 초반처럼 절친을 만들려던 시도의 강도는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정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값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한 사람의 인생에서 우정은 정서적 심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고된 업무, 가사와 육아, 가정과 사회적 역할로 인해 지치고 고립감을 느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높여주고 어려운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지고 어떤 노력을 통해 성인이 된 지금 새로운 우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30대, 40대로 접어들면 다양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결혼, 육아, 직장 업무의 책임 증가가 꼽힙니다. 이미 결혼했다면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면서 양가 부모님과 자녀, 심지어 조카들까지 돌보아야 할 경우도 생겨납니다. 또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30대 이후라면 직장 내에서 점점 더 중책을 맡게 되거나 혹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등 삶의 무게가 커집니다. 이 무게는 단순히 체력적인 소비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만들어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여유를 빼앗아가기 쉽습니다. 윌리엄스가 말한 인생은 중년에 접어들면 젊은 시절 무언가를 탐구하던 나날이 사라지고 출구가 없는 긴 하루를 보내는 것이라는 비유는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열정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던 10대나 20대 초반과 달리 30대 이후는 많은 부분에서 체념 혹은 무덤덤해짐이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일단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하루가 이어지다 보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우정을 쌓을 동기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은 점점 제한적이 됩니다. 미국 생활잡지 리얼심플과 가족 근로연구소가 함께 한 조사에서 2,554세 성인 여성의 하루 여가 시간이 90분 미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90분이면 TV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조차 빠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고 그들의 관심사와 일정을 조율하며 우정을 깊이 쌓기 위해 추가적인 만남까지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이라는 조직 속에서 책임져야 할 업무, 가정에서 맡아야 할 역할, 그리고 결혼이나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문제까지 겹쳐지면 저녁이나 주말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20대에는 주말에는 뭐 할까? 가 주요 화제였다면 30대가 넘어가면 아이 숙제는 어떻게 봐줄까? 이번 주말에는 장모님 댁에 가야 하나?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말에 조금 일해야 할 것 같다. 같은 것들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무로 인해 우리는 친구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워집니다. 한번 보자 라는 약속조차 몇 달 후로 미뤄지고 그렇게 잡힌 약속이 결국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청소년 청년 시절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연애나 취미생활, 모임 등을 통해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30대를 넘어서면 이미 자신의 성격과 취향, 생활 패턴이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와 책임감이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함께 즐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자 는 마음보다는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낫겠다 거나 운동을 해야 하나 아니면 가족과 보내야 하나 등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새로운 친구를 사귈 마음의 여유나 동기가 예전만큼 생기지 않습니다. 20대 초반, 대학교 시절에는 서로 다른 배선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넓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십수년이 흐르면 어느새 스스로가 구축해놓은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고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싫고 저건 좋아한다 가 명확해지고 조금만 안 맞아도 쉽게 피하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뇌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대인관계를 만드는 것은 자극의 연속이기에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더 소비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새 친구를 만들기는 어렵고 귀찮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심리적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실수와 배신, 상처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활짝 열기가 어려워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단 친해지면 좋은 점이 많겠지 라는 긍정적 기대가 컸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과 감정을 투자했는데 결론이 좋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새 친구가 될 수 있는 후보를 만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선을 긋게 되거나 초기의 어색함을 극복하고 가까워지기 전에 그냥 적당히 지내는 게 낫겠다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는 과거에 쌓인 대인관계 경험이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자기보호기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회학에서는 친밀한 친구로 발전하는 세 가지 요소로 거리의 근접성, 우연적인 교류의 반복, 그리고 서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상황을 꼽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같은 반, 같은 동아리, 같은 하숙집 등 공간적으로도 가깝고 부딪히는 우연도 많았으며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기에 마음을 트고 친해지기 쉽습니다. 반면 성인이 되고 나면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직장이나 가족이라는 제한된 커뮤니티 안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자주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어쩌다 마주친다 해도 지속적으로 교류할 계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만큼 경계심도 커지니 가까워지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친구 사귀기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완벽한 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태도 변화와 의식적 노력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아래 제시하는 방법들은 실제로 많은 성인들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특별한 취미나 관심사가 달라도 같은 교실, 같은 학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친해지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뒤에는 무작정 친해지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이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을 통해 하이킹, 독서 모임, 요가 필라테스 수업, 댄스 교실, 사진 동호회 등 다양한 공간에서 취미를 기반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공통 관심사는 새로운 만남의 어색함을 덜어주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서로 취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서히 친분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반복적인 교류가 누적되면서 마음을 여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확보됩니다. 이는 몇 번이나 우연히 교류할 것이라는 사회학적 관점에도 부합합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사람을 만나 사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관계가 시작되는 경우도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룹,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거나 지역 기반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앱이나 미트업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자신과 취향이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어집니다. 온라인의 장점은 시간과 공간 제약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퇴근 후 짧게나마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후 주말에 실제 모임에 나가보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관계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온라인에서 형성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을 통해 초기 소통을 하고 그 다음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가는 것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친구 사귀기는 이른바 데이트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감정 투자와 노력, 시간을 들여야 점차 친밀해질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과 절친이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오히려 관계 형성의 문턱을 높입니다. 오히려 가볍게 아는 친구로 시작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조금씩 다가가는 방식이 성인이 되어 만나는 친구 관계에 적합합니다. 아는 친구란 깊은 의무감을 지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예컨대 점심 식사나 커피 한 잔을 하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준비되었을 때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담 없이 시작한다면 상대방이 내 생활에 조금씩 자리 잡고 나도 상대방을 편안히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새로 알게 된 사람과 서서히 친밀해지고 싶다면 기회가 될 때 초대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말에 집에서 간단히 식사하거나 차 한잔 할래요? 처럼 가볍게 제안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이미 있는 취미 모임에 새로 알게 된 사람을 같이 초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낯선 곳에서 한두 사람만 따로 만나기 어색하다면 주변에 친한 지인들을 불러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편하고 즐겁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인 서로의 경계심을 풀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격식을 차리기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취미나 모임뿐 아니라 지역 사회나 봉사활동 혹은 종교활동 등을 통해 뜻이 맞는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의 동물보호단체에 가입해서 함께 유기견을 돌보거나 도서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한다면 그 과정을 함께하는 이들과 연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의 가치나 선한 목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경험은 서로를 가깝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되곤 합니다. 이처럼 봉사나 사회적 활동은 단순한 취미 모임과 달리 참여 자체가 더 큰 의미와 보람을 줍니다. 그만큼 구성원들끼리 대화도 자연스럽고 서로를 좀 더 알아가고 싶다는 동기 또한 생기기 쉽습니다. 땀 흘려 일하며 대화하다 보면 업무적 관계나 형식적인 만남으로는 느낄 수 없는 진솔함이 오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창 시절 친구가 아닌 어른이 된 후의 친구는 왠지 어색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기에 오히려 우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공통된 관심사로부터 시작, 학창 시절에는 단순히 반이나 동아리가 같아서 친해졌다면 성인은 진짜 취향이나 가치관이 맞아서 친구가 되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연령, 직업, 배경의 다양성, 같은 또래나 같은 지역에서 벗어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만나다 보면 매우 다양한 나이와 직업, 국적을 가진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을 보다 폭넓고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의무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자유롭다. 학창 시절이나 20대 초반에는 작은 오해나 다툼도 크게 번지거나 집단의 이목이 쏠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반면 성인에게는 서로 바쁜 생활이 있고 굳이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계속 붙어 있어야 할 필요가 적습니다. 이는 서로에게 자유로운 우정을 허락하고 오히려 관계가 부담 없이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결국 성인이기에 얻는 우정은 필요한 순간에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는 동시에 서로를 너무 침범하지 않는 편안함이 공존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30대와 40대를 넘어갈수록 친구 사귀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학 심리학적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에는 타당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고착화되며 물리적 정신적으로 여유가 줄어드는 것은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실패나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로 경계심이 커지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우연히 부딪힐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적 지지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쁠 때를 함께하고 슬플 때를 기대고 결혼, 육아, 직장 생활로 인해 생기는 고민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훨씬 다채롭고 건강하게 가꿔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와의 웃음 속에서 힐링을 얻고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삶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나만의 보호막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조금씩 경계를 낮추며 타인에게 손을 내밀어보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큰 모임에 나갈 엄두도 나지 않을 때가 있겠지만 작게라도 좋은 취미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보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내가 먼저 다가가도 되는 걸까? 하는 망설임을 조금씩 줄여보면서 우정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시도가 곧바로 인생의 단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조함이나 실망을 버리고 긴 인생 어딘가에서 또 좋은 친구가 나타날 수 있다 고 기대하며 계속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뜻밖의 순간에 진정한 친구를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생겨납니다. 다시 말해 우정은 어쩌면 화학 반응 같은 것이기에 우리의 100% 의지로만 통제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가 결국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